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내려가자 이번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물론 수십 대 1로 당첨이 된 청약한 곳도 계약하지 않고 포기라는 상황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고 나면 가격이 치솟자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오전에 부동산 매매지수, 거래량, 주간 시세, 실거래가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아파트가 급추락하는 긴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8808입니다.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니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10시 집값 긴급사태,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속출. 지금 이거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있는데 공급 폭탄, 금리 폭탄, 대출 폭탄, 거품 폭탄, 정책 폭탄, 세금 폭탄 등등등. 자, 이제 비행기가 쑥 지나갈 일들이 남았어요. 그동안에 좋은 세월은 다 간 것 같습니다. 자, 매수자, 매수 계약, 분양 계약 취소 속출. 참 낯선 말이죠. 주로 매도자들이 집값이 뛰니까 취소를 많이 했지만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소하는 율이. 계약 취소를 봤더니 먼저 이제 매도자 취소를 한번 보자고요. 매도자가 취소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10%가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그냥 포기하고 안 파는 거야. 이거 보세요. 집값이 계속 또 올라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간 거야. 그래서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아예 10% 계약금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있어요. 집값을 일부러 띄우려고 이걸 자전거래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계약 신고 후에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계약 성사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집값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도 엄벌하고 있으니까 좀 한계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매수자 취소, 집값 하락. 이제 집값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하면 신고가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내리고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이제 집을 샀더니 내려가고 있어. 벌써 더 싼 매물이 나와.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상투에 잡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예 그냥 10% 계약금을 포기하는 매수자도 생겨나요. 청약 당첨, 계약 안함. 아예 청약이 당첨이 됐어도 옛날 같으면 무조건 하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근데 지금은 고분양가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청약 전매 제한도 너무 길고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계약을 안 한다. 여러분들 부동산 흐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취소합니까? 보시면 수도권 중위권 아파트가 32개월 만에 하락. 이건 진짜 중요해요. 수도권이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자, 이 평균 아파트 값이 32개월 만에 거의 뭐 3년 가까이 계속 오르기만 했던 거예요. 서울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경기도가 폭등하고 경기도 인천이 못 갔을 때는 서울이 많이 뛰었고. 그 부동산 심각한 상황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서울의 소형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위기예요. 대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형, 그동안에 잘 올라가기만 했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가지고 타겟이 됐던 이 소형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대세 하락 위험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질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항상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강남이 1번지예요. 강남 3구가 하향세를 띠고 있다는 게 아주 위험한 거고, 각종 지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서울 소형 17개월 만에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됐고, 비선호평형 전용 60m 이하 10억 중반했던 게 9억 초로 지금 약 1억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불과 두세 달만 해도 10억에 거래됐다면 매물이 다 12억이 있었을 거거든요. 11억이나.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10억에 걸쳐 있고 오히려 이거보다 싸게 내놔야 거래가 되는 거야. 대출 규제. 자, 대출 규제 때문에 거품이 정말 최대치로 올라왔고, 또는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에 많이 뛰었던 소형 평형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강남 3구도 하향세, 강남 3구 하락, 대세 하락이 어떤 출발점이 강남 3구죠. 반포 잠원이 떨어진 것도 말했고, 잠실 쪽 지금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마영성광 이렇게 한강변 라인도 지금 가격들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로 재건축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강세했다가 보합했다가 지금 하향세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각종 지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해서 1000건도 안 되고 있고 6개월 최저 수준이고 전국 하락 거래가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가도 내려갑니다. 지금 신고가 찍었던 이 시세보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매수 실종, 근데 매수자는 달라붙지 않고 거래가 올스톱. 금매 거래도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매매 가격 전망지수 이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웬만한 모든 지역이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볼까요? 서울 매매가격 지수 제일 끝이 11월 달이에요. 자, 10월 달만 해도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닌데 완전히. 경기도는 상당히 서울에 비해서 높았죠. 늦게 뛰었기 때문에 상승률도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빨간색. 자, 결국 11월 달에 마이너스. 자, 부산 볼까요? 자, 대구에 비해서 부산이 잘 버텨줬어요. 그렇지만 점점 하향세가 가더니 마이너스. 자, 실질적으로 매매 전망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거래도 마이너스로 거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대전 매매가격 전망지수 세종만 빠진 줄 알았더니 대전은 상당히 높은 데서 걸친 줄 알았더니 결국 마이너스. 결국 지금 세종, 대구 이외에도 수도권 웬만한 곳들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건데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자, 매수자, 매도자 서로 다른 생각에 빠졌어요. 자, 종부세하고 금리 인상에 대출은 풀고, 그러니까 종부세 금리 인상 이것은 하락 요인인데 대출 다시 또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도 뭐 폐지하네 어쩌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파는 사람한테 약간 유리하죠. 매도 매수 눈치 싸움이 팽팽하다. 자, 뉴델리 경제 서로 다른 생각인데 볼까요? 먼저 올해부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21년부터 계속 크게 하락할 것이다. 아직은 뭐 폭락한 매물은 없어요. 지금 빠진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폭락한 매물이 나오겠어요. 한 5개월, 6개월 빠지면 금매 나옵니다. 20, 30% 떨어진 것들.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보다 싼 가격으로 매물을 잡는다라는 데 만족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올해부터 계속 빠질 것이다. 부동산 상승장이 끝났다. 이미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이다. 집값 거품이 최고치고 살 사람이 다 샀기 때문에 수요는 부족하다.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 이제 내년에도 3번이나 한다잖아요. 대출 금리는 거의 5, 6%에 육박하고 대출 제한 좀 일부 풀렸지만 다시 또 문제가 된다. 자, 청약이 확대됐다. 즉 매수 안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청약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뭔 말을 하고 있느냐? 2024년까지는 올라간다. 왜? 지금 과거에 봐봐라 패턴을. 겨울에 소폭 빠지는 듯 하더니 지금 또 겨울이니까 빠지는 듯 하더니 여름에는 찔끔 빠지고 폭등을 했다. 이번에도 똑같다. 이게 반복 패턴이 이어질 것이다. 저도 이게 걱정은 돼요. 겨울에 빠졌을 때 대책이 나오면 괜찮은데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자, 매물이 부족하다. 무주택자 불안하다. 사실상 봐봐라. 뭐 매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금매는 많지 않지 않느냐. 무주택자는 아직도 불안하다. 지금 불안한 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막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집값이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집을 못 사서 안달하는 사람이 못 팔아서 안달하는 사람보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더 많아요. 아직은. 더 떨어져야 하락 기간이 또 길어져야 이제 반대로 역전되겠죠. 대기 수요도 풍부하다. 입주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뭔 떨어지냐. 그리고 정부는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대선 코앞이다. 대선이 코앞인데 누가 떨어뜨리냐. 코로나 때문에 집값 더 올라갈 것이다. 자, 내년에 전세 올라갈 것이다. 전세값이. 계약갱신 청구 이제 끝나는 기간이니까. 다른 나라 집값 뛰는데 우리나라가 왜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설령 올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1년 못 간다. 대세 하락과 지속 상승의 절충안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제는 위험합니다. 집을 사도. 뛰어봤자 1년 뭐
이것처럼 그렇다고 2024년까지 쭉 가진 않아요. 그러면 난리 나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거품이 홍콩 다음인데 그럼 홍콩도 추월하고 어떻게 하라고. 자, 대세 하락과 상승, 지속 상승의 절충점. 현 정부 5년 내내 올랐어요, 지금. 맞죠? 결국 올 여름도 올라갈 가능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그런데 출범하면 이건 떨어진다. 왜? 정부는 집값을 못 잡게 되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다.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1년 후,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인 자, 내년 3월달 대선, 5월달 정부 교체, 그 다음에 6월달 지자체 선거 끝나고 안착하면 대략 한 10월, 11월 여름 끝나고 그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저는 이래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올해부터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빠지거나. 이거는 이제 올 겨울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겨울까지 빠졌다가 또 여름에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기 5번 부동산 대세 하락 징조 확산. 아파트 이어서 빌라도 가격 상승률이 뚝 떨어졌어요. 집값 하락 본격화 되는 거 아니냐. 보시면 통계지표 급락 아까 여러 번 해줬죠. 거래 급감, 매수 실종, 전국 시세 모두 다 팔자 우위다. 시세는 0%대고 100 미만으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우위가 됐다. 전국 하락이 확대된다. 노도강 소형도 떨어졌다고 했죠. 대구 세종 하락인 이미 전국적으로 아주 급락을 하고 있고, 경기 부산, 심지어는 경기도하고 부산 인천 이런 데도 지금 보합세로 완전히 전환해버렸다. 자, 하락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요. 국내의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하지. 전국의 공급 물량 지금 분양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금매를 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집값 거품, 집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사고 싶은 마음이 급감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못난이가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전주인데 뛰고 있어요. 여기 춘천인데 뛰고 있어요. 뭐 여기 수도권 외곽, 인천 어디 구석인데 뛰고 있어요. 평택 어딘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외곽 지역이니까 더 그렇죠. 중심부는 이미 빠졌어요. 뭐 폭락은 아니라도. 경기 인천의 외곽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거래도 안 돼, 별로. 이제는 지방 소도시가 올라가요. 맞아요. 지방에 아까 뭐 인구 적은 곳들 있죠. 빌라,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막바지 상승인데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사지 마세요, 이제. 하락장 부동산 매입해도 역전 가능해요. 뭐 얼마나 떨어질지 가봐야 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반토막은 이제 기존 사실 같은데, 자, 지금 유주택자들 2017년에 만약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6억이 매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뛰었냐? 12억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 3, 4억이면 거의 다 더블 뛰었습니다. 6억, 8억. 지방도 그래요. 물론 지방, 경기도나 지방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더블까지는 안 뛰었어도 한 40%에서 80% 뛰었죠. 서울은 이렇게 뛰었습니다. 다. 2013년부터 뛴 것까지 잡으면요 3배에서 4배 뛰었죠. 4배. 정말 많이 뛰었네요. 자, 아무튼 이때 잡은 사람들이 10억이라서 6억 벌어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매수 못하는 무주택자들 계속 6억 현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그런데 다음 보세요. 결국 2025년 폭락장이 오면 6억으로 반토막. 이때 매입을 하면요 똑같은 상황이 돼요. 과연 이런 상황이 올까? 옵니다. 모든 아파트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와요. 그러면 결국 2030년에 또 올라갈 텐데, 자, 12억이 6억으로 빠졌다가 12억 회복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18억 더 뛰죠. 2배 뛰네요. 바닥에서는 3배 뛰네요. 순수익이 거의 12억인데 왜 10억으로 했느냐?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 갖고 모으니까 10억. 이 사람은요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뭐 1억 정도 부대비용이 들어갔다고 해도 18억 뛰었는데 순수익은 11억. 자, 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전국 모든 아파트 빨간불이 다 꺼졌습니다. 자, 이거 1월 23일자 얼마나 이게 빨갛네요. 물론 이게 노란 것도 띈 거예요. 자, 파란 것이 아직 없네요. 근데 이렇게 시뻘갰 게 여기 보세요. 시뻘갰 게 다 사라졌어요. 바로 12월 3일자입니다.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다 확대된 건 아니고 세종 마이너스, 대구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도 거의 마이너스 이제 0 근처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 정도 되면 다 완전 마이너스고 이미 거래되는 것은 하락 거래가 많다. 정말 그동안에 줄기차게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빠지느냐 대세 하락으로 아니면 또 여름에 반등하느냐는 올 겨울에 봐야 돼요. 자, 이제 11월 마지막 주 매매 지수 66대다. 여기 보시면 뭐 말이냐. 자, 전국 서울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면 심리가 꺾였다는 건데 지금 벌써 60까지 빠졌어요. 옛날에 폭락할 때 20, 30 그래요, 이게. 20이나 30 이 정도 수준. 시세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 지방 서울, 서울이 제일 밑에 있고 다 토찡개찡해요. 0.10, 0.13, 0.14, 0.34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자, 시세는 플러스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 마이너스라고 했죠. 이제 얘가 이제 지표상으로 하락하는 것은 이제 아마 한 2, 3주 지나면 완전 마이너스. 대구는 확대됐어요. 마이너스 0.03. 세종은 마이너스 0.26. 여기가 또 분양도 미분양이 막 물량이 많으면서 그런 거예요. 자, 수도권 매물 급증과 가격 하락 지속 보시면 서울 외곽부터 아파트 매물이 쌓이네요. 자, 이거 지금 8월달 대비 11월달 매물을 봤어요. 지금 서울에 3만 건이 있었던 게 4만 건대로 올라왔죠. 경기도 6만 건이 7만 건대로 올라왔습니다. 매물이 많아졌어요. 인천 자 1만 1,000건이 1만 6천 건으로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북 3구 아파트 매물 이번에는 노도강 보자고요. 노원구 매물 늘어났죠. 도봉구 늘어났죠. 강북구 늘어났죠. 자, 시세도 보자고요. 9월달 9.4억 했던 게 8.6억으로 떨어졌네요. 10월달에. 11월달은 더 떨어졌겠죠. 상계주공 6단지 예입니다. 이번에 상계주공 9단지 예. 8월달 6.28억이 11월달 자 5.9억으로 이 소형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는 이 소형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얘기 보세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면 11월달 현재예요. 자, 주택 연립 단독은 지금 더 거래가 안 되면서 더 빠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빌라도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는 쉬워요. 지나가다가 사기는 쉬운데 팔기가 어려워요. 한번 잘못 사면 망하는 겁니다. 주식처럼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이제는 부동산 전망 상승이 좀 많아졌지만 크게 줄었어요. 여기도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상승 48.1%, 보합이 37, 하락한다는 건 14%예요. 전세는 더 많아요, 상승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022년 이제 전망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상승이 지금 2021년 초에 제일 많았다가 70%, 이제 62%, 이제 40%로 상승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전망이. 근데 이게 올 겨울 가면 하락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서울 같은 데 보세요. 지금 이문 1구역, 둔촌주공 지금 싸우고 난리 났어요. 언제 분양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올해 21년에 서울 분양이 제일 적었어요. 3,200.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많이 뛴 거죠. 자, 분양 물량이 특히 서울이 줄어들었는데 서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양이 늘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위에 있나요? 서울이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 폭등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있는 주택 허물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새롭게 생겼다고 할 수 없죠. 헌 것이 새 것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오늘 10시 집값 긴급사태. 자,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속출한다. 지금부터 대세 하락이다. 아니다. 1년 후에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다. 3, 4년은 유동성 자세로 계속 상승한다.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오를 때 이익하고 떨어질 때 손실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인데 거품이 많아서 하락이 훨씬 위험하겠죠. 감사합니다.